여름이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것이 하나 있죠. 바로 모기입니다. 모기는 백해무익한 해충입니다. 인생에 도움이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눈에 보이면 바로 없애야 하는 해충이죠. 여러분은 모기를 없애기 위해서 어떤 방법까지 써보셨나요? 전기파리채, 모기향, 뿌리는 해충약 등 다양한 것들을 써보셨을 텐데요. 올 여름 가장 간편하게 모기를 퇴치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하게 100세 시대를 맞이할 수 있는 건강 정보를 드리는 5060 건강 채널입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 계실까요? 그럼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먼저 꾹 눌러주세요. 소중한 분들께도 많이 공유 부탁드리고 5060 건강 채널 많은 분께 소개 부탁드립니다. 유해 성분 없이 모기 퇴치하는 방법. 모기향이나 뿌리는 살충제의 경우에도 모기를 간편하게 잡을 수 있지만 장기간 사용하면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색다른 방법으로 모기 잡기를 많이들 시도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도 모기들이 잘 잡히지 않고 집안 곳곳을 날아다니면서 숙면을 방해하고 있다면 지금부터 저희가 알려드리는 유해 성분 없이 모기 퇴치하는 방법 6가지를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천연 모기 퇴치제라 불리는 것은 바로 토마토입니다. 새콤달콤하고 맛 좋은 토마토는 각종 영양 성분과 항산화 성분들이 가득 들어있는 과채로 유명하죠. 토마토 안에는 토마틴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잘 익은 토마토와 덜 익은 토마토 모두 토마틴 성분이 들어있지만 덜 익은 토마토에 조금 더 많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토마토에 바로 이 토마틴 성분이 천연 모기 퇴치제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토마틴 성분이 담긴 토마토즙을 짜서 용기에 담은 후 모기가 주로 서식하는 곳 주변에 놔두시면 자연스럽게 모기를 쫓아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토마토즙 자체가 방부제가 들어있거나 가공한 것, 익힌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온이 높은 여름에는 쉽게 부패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패하기 전에 자주 교체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토마토즙은 산성이 아니기 때문에 피부에 직접적인 자극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토마토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몸에 바르는 것도 모기를 쫓아내는 데에 탁월한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양파 껍질입니다. 아마 양파 관련된 요리를 하실 때 양파 껍질은 대부분 쓰레기통에 넣으시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양파 껍질을 모아두세요. 쓰레기로 여겨지는 양파 껍질도 모기를 퇴치하는 데에는 아주 특효약이기 때문입니다. 양파 껍질에는 아릴, 황화합물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들이 자체적으로 모기를 쫓아내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모기가 흔히 들어오는 방 곳곳에다가 놔두셔도 좋고 특히 야외와 연결되어 있는 문 입구, 창틀에다가 놔두셔도 좋습니다. 냄새가 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양파 껍질을 모아서 곳곳에 놔두시면 천연 모기 퇴치제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굵은 소금입니다. 소금으로 어떻게 모기를 쫓는지 의아해 하실 수 있지만 소금으로도 충분히 모기 퇴치가 가능합니다. 모기는 습한 곳을 좋아하는 습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밖에서도 쉽게 유입되지만 싱크대나 하수구, 배수구를 통해서도 정말 많이 올라오는데요. 이럴 때 굵은 소금을 한 움큼 쥐어 모기가 쉽게 유입될 수 있는 하수구, 배수구, 싱크대에 뿌려주면 소금이 습기를 흡수하기 때문에 모기가 서식하기 힘든 환경을 조성하게 됩니다. 이때 꼭 알아두셔야 할 것은 맛소금이 아닌 굵은 소금을 사용하셔야 한다는 것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물주머니를 달아놓는 것입니다. 시장에 있는 생선 가게에서 물을 가득 채워 넣은 투명 비닐 장갑을 생선 위에 걸어두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투명한 비닐이나 비닐 장갑에 물을 가득 채워 넣고 입구를 묶은 뒤 줄에 매달아 놓으면 빛을 싫어하는 모기 습성상 물이 빛에 반사되는 것을 보고서는 자연스럽게 도망을 간다고 합니다. 벌레가 쉽게 들어오는 곳에다가 매달아 두면 효과가 훨씬 더 좋겠죠? 다섯 번째는 바로 계피로 쫓아내는 것입니다. 계피는 사람에게도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향인데요. 계피를 이루고 있는 주성분은 신나말데하이드입니다. 바로 이 신나말데하이드 성분이 모기가 싫어하는 향을 내어 모기를 쫓아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피를 근처에 놔두면
모기들이 냄새를 맡고 36개 주랭랑을 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틈새 관리를 해주는 것입니다. 모기의 유입 경로는 정말 방대합니다. 외출했다가 들어오는 과정에서 옷이나 몸에 들러붙어 같이 들어올 수도 있고, 살짝 열려있는 창문 틈새를 타고 들어올 수도 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수구를 타고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창문은 꼼꼼히 닫아뒀는데 어떻게 모기가 틈새를 공략해서 들어오게 됐는지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방충망의 공간은 인간에게는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좁은 공간이지만 모기에게는 아주 넓은 대문과도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틈새 관리를 해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창문 위아래에 얇은 틈새가 있다면 문풍지 같은 것으로 꼼꼼하게 보수를 하시면 좋습니다. 모기가 들어올 수 있는 틈새들을 막아놓는다면 그만큼 유입 경로는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모기 물렸을 때 가려움 해소법. 자, 앞에서는 천연 모기 퇴치제에 대한 방법들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법을 사용한다 해도 가끔 한두 번씩 모기에 물리는 것은 정말 어쩔 수 없는 것인데요. 모기에게 수혈을 해주고 나면 피부가 부풀어 오르면서 극한의 가려움이 느껴지게 됩니다. 벅벅 긁다 보면 피도 나고 상처도 나고 정말 여러모로 골치가 많이 아파지게 되는데요. 그럴 때 어떻게 가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비누 거품을 내어 씻는 것입니다. 이는 모기에 물린 직후 최대 5분 정도까지 사용을 해주면 탁월한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모기가 피를 빨 때 혈액의 응고를 막기 위해서 주입하는 성분은 산성입니다. 산성의 반대 성분은 알칼리성인데요. 즉 모기에 물린 부분에 알칼리 성분을 가지고 있는 비누로 거품을 내어 씻어주면 그 성분이 중화되어서 가려움증이 거짓말같이 사라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물리고 5분 이내에 사용을 해야 효과를 보실 수 있으니 서두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방법은 따뜻한 물을 적신 수건으로 부어오른 부위를 찜질해주는 것입니다. 모기에 물리면 왜 그 부위가 부풀어 오르면서 가려움증이 나타나는지 많이들 궁금해하셨을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포름산 성분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포름산 성분은 48도 이상에서 자연스럽게 해독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따뜻한 물이나 팩 같은 것으로 모기가 물린 곳에다 대고 따뜻하게 찜질을 해주면 붓기와 가려움증이 완화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수건뿐 아니라 뜨거운 물에 닿은 숟가락을 활용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따뜻한 물로 온찜질을 하는 것과 반대로 얼음 찜질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되는데요. 얼음은 상처 부위에 열을 식혀주고 피부를 일시적으로 마비시켜 가려움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게다가 가려운 부위에 혈액순환을 더디게 만들어주어 모기가 주입한 독소가 피부 주변으로 번지는 것을 예방해주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짧은 시간의 얼음 찜질도 가려움을 완화시키는 데 좋습니다. 그리고 물린 부위에 반창고를 붙여주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물려서 빨갛게 부어오른 부위가 공기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면 가려움증은 더욱 심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린 부위에 반창고나 상처 테이프 같은 것들을 붙여주시면 상처 부위에 공기가 닿지 않기 때문에 가려움이 사라지는데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최대 30분 정도 있다가 가려움이 조금 나아지는 느낌이 들 때 반창고를 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모기가 물렸을 때 하면 안 되는 것, 모기 물렸을 때 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러한 방법들을 통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적잖게 충격을 받으실 텐데요. 첫 번째, 상처 부위에 침을 바르는 것입니다. 모기에 물렸을 때 부어오른 부위에 침을 바르시는 분들 정말 많이 계시죠? 침은 알칼리 성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처 부위의 산성을 중화시키는 역할을 해 단기적으로는 가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지 몰라도 침 속에 숨어있는 구강 세균들의 2차 감염에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심각한 경우에는 봉화지겸과 같은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상처 부위에 침을 바르는 행위는 이제부터 절대 하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어오른 부위에 손톱으로 십자가를 새기는 것 또한 건강한 방법이 아닙니다. 쉽게 말해 통각에 의한 속임수라고 하는데 십자가 모양을 그리고 난 뒤 가려움이 느껴지지 않는 것은 통증을 자극하여 아픔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원인은 개선되지 않은 것이죠. 되려 손톱의 세균으로 인해 2차 감염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므로 십자가를 그리는 것은 되도록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요약 정리. 자, 그럼 이 모든 것들을 간단하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천연모기 퇴치제로는 토마토, 양파 껍질, 굵은 소금, 물주머니, 틈새를 관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모든 방법들은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기에 물렸을 때 가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알칼리 성분인 비누 거품을 내어 상처 부위를 씻거나 따뜻한 물을 적셔 상처 부위를 찜질하거나 얼음 찜질을 하여 가려움을 완화시키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반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손톱에 십자가를 새기는 것과 침을 바르는 것이 있습니다. 이 방법들은 2차 감염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좋고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게 100세 시대를 맞이할 수 있는 건강 정보를 드리는 5060 건강 채널이었습니다.